주식산업센터 투자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대표님 걸어온 길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꿈발전소는 이제 3.1경제독립TV가 우리가 3.1절 나라는 되찾았지만 저도 이제 자산 현업에 있으면서 너무 부익부빈이 심화돼서 뭐 사실은 가난한 나라도 못 구한다고 하지만 미력하지만 저도 좀 일조를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제 3.1경제독립TV가 나온 거고 우리가 3.1이 이제 그런 나라를 되찾은 날 여기서 3.1경제독립TV는 우리가 개개인이 다 경제독립을 쟁취하는 그런 출발의 원전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이제 취지가 출발했고 박사님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꿈발전소에서 마일 라이프북이라고 우리 정말 대표님까지 그 부동산이면 부동산 분야에서 최고가 되신 분들을 저희가 이 3.1경제독립TV에 모시고 그분들의 걸어온 삶을 이제 그 벤치마킹하는 게 마일 라이프 인터뷰거든요. 그래서 이건 일단 선물로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대표님 꿈이 이제 인생 후반전이 있는데 그 꿈이 혹시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백수요. 아, 백수. 아, 너무 많이 벌으셔서 이제는 은퇴를 하셨나요? 아니에요.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여태까지 쭉 네. 일을 해왔어요.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한 번도 안 쉬고요. 제가 쉰 거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3개월 외에는 안 쉬었던 거예요. 오히려 그때가 집중해서 공부를 했죠? 네, 그게 신 때고 그 외에는 다달이 돈을 뭐 이렇게 수입이 없었던 적이 없을 정도로 네. 계속 일을 계속 해와가지고 이제는 좀 쉬고 싶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이 오늘도 이거 인터뷰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꾸 뭐 시간 변동을 시켜서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뭔가 틈이 생기면 성격이 제가 보니까 자꾸 채워넣더라고요.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고 싶고. 네, 그래서 너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책 낼 무렵에는 제가 정말 이러다 과로사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전하면서도 좀 왠지 불안불안한 생각이 들었는데 약간의 접촉사고가 났었어요. 기둥하고 인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기둥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쉬는 데는 그러니까 그런 시간적인 자유를 좀 누렸으면 이제 경제적인 자유보다는 저는 이제 시간적인 자유가 늘 없었는데 그거를 좀 누렸으면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데 돈이 내가 1,000억이나 1조가 있다 한들 뭐 이건 회장님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 건강하게 여유있게 좀 그런 삶을 좀 꿈꾸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러면 대표님 이제 좀 궁금한 게 맨 처음에는 셀러리맨으로 출발해서 프로그램을 출발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를 해보신다면 돈적인 면에서 그 금전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일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은 갈수록 좀 불안감이 커지잖아요. 갈수록 은퇴도 해야 되고 시점이 여기는 그래도 갈수록 더 안정적이 돼가요. 안정적이고 더 할 수 있고 나에 관계없이 더 노련해지고.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 부동산은 한번 샀다가 그러니까 사줬는데 다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 거기서 올라가서 만족해서. 그러니까 갈수록 고객이 늘더라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마지막에는 일을 안 하겠다고 사무실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합동 사무실처럼 쓰고 있어요. 그때 혼자서 하다가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논문도 쓰면서 이렇게 혼자 운영하기 힘들어서 이제 합쳤거든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업무가 끝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은 게 내가 알게 모르게 쌓아온 그 자산, 고객이라는 자산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자산은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컨설팅 받은 끝에 저한테 이제 물건 의뢰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공인중개업은 계속 할수록 이게 고객이 쌓여가니까 점점 더 바빠지고 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점이 있네요. 그러면 약간 시청자분들도 이제 그런 공인중개업이나 부동산 쪽에 개인적인 투자자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다는 거고, 좀 공부 방법, 그러니까 부자가 된 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거나, 그러니까 꼭 학위가 아니라 굉장히 관련 지식에 대해서 스터디한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대표님 본인 공부법, 비법 같은 게 있나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지. 요새는 이제 저도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북을 그 책을 오프라인 책으로 보는 것보다는 이제 점점 이제 이북으로 이북이나 옮겨서 오디오북이 추세인데. 그래서 이북을 통해서 이제 차 안에서 그거를 많이 그냥 운전하면서도 네, 들을 수 운전하면서 있으니까. 들어요. 예. 이북을 많이 듣고 그다음에 요새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렇게 예.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까지 잘 살아올 수 있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뭐냐면 소장님 어떻게 운동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개천을 한 5, 6km 산보를 합니다. 산보요? 네. 예, 제가 걷는 거를 별로 추천하지를 않아요. 왜냐면 그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걷기를 많이 하세요. 예. 근데 저는 그 유산소 운동보다도 보니까 이제 통계 데이터를 보니까 통계청 통계 데이터를 보면 남자는 네. 40대 넘으면서부터 체중 감소가 네. 이루어지고 여자는 거의 70이 다 돼서야 이제 체중 감소가 이루어지는데 어쨌거나 나이 들면 체중은 저절로 주니까 유산소 운동보다는 중요한 게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어르신들 보니까 그게 죽을 때까지 네. 최소한 서서 바지는 갈아입을 정도의 근력은 네. 다리 근력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근력 운동을 좀 중요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는 뭐냐면 저 체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체력을 또 저는 가지고 학교 다닐 때 달리기를 해갖고 꼴찌를 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라톤이나 뭐. 네, 네. 그러니까 달리기 100m 달리기를 하면 항상 꼴찌였는데 그리고 구기 종목 하면 항상 바닥 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체육 점수는 항상 바닥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운동도요, 순발력도 있고, 그, 유연성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운동신경도 있는 거더라고요. 운동도 네. 여러 종류가 있어서. 그래서 보니까 제가 지구력이 있어요. 근데 등산을 계속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리고 등산이 또. 예, 등산을 네. 30대 때 너무 되게 무척 많이 다녔는데, 네. 그것 때문에 지구력이 있어가지고, 네. 그 지구력을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라톤 풀코스 춘천에서 뛰었거든요. 네. 잘한 건 아니지만 5시간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네. 네.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운동을 해온 것이 막상 그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라든가 뭐 네. 이런 때 그 뒷심을 발휘해야 될 때 그게 네.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력이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투자나 돈을 버는 것도 뒷심이 있어야 네.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운동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도 그랬고 매일 아침에는 수영을 반드시 해요. 수영을 또. 네, 근데 수영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그냥 샤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일 어차피 어떤 씻을 습관? 거 뭐 수영장 가서 씻는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커뮤니티 만드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수영장에서도 수영장에 네. 같이 이렇게 하는 커뮤니티를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항상 같이 만나고 하니까 수영도 안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근력 운동도 따로 월수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 정말 이제 이 체육 점수 바닥이었던 제가 네. 지금 제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뛰어난 그 체력을 갖게 된 걸 보면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그러는데 저는 제가 계속 그렇게 그 지구력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즐겨 왔던 것이 제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이제 그 직장 생활도 겪으시고 다 평범하게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방송을 보시는 그런 시청자분들 중에는 20대도 있고 불법변이병 더 심해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좀 희망을 잃지 않고 그냥 5년,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경제 독립을 이루는 노하우나 방법을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 걸어오신 길을 반추해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발품을 많이 파시고요. 투자 모임에 쫓아다니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과감성. 그냥 소신이 들면, 예, 소신도 안 드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소신껏 하는데 딱 한 가지 원칙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성공하는 데는. 그러니까 투자로서 좋다 하는 데를 하지 말고요. 내가 괜찮은 데를 하면 돼요. 내가 마음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을 살 때도 나는 여기서 살 생각이 없는데
투자처로서 괜찮다는 말을 듣고 투자하면 망할 수 있어요. 망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소장님한테 지식산업센터 하나를 추천을 해요. 네. 근데 소장님께서 내가 나중에 사무실 여기다 내고 싶다. 그런 뭐 안 되면 내가 쓰지 뭐 임대 안 되면 내가 쓰지. 예. 이런 데면 남들도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장소인데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좀 리스크가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투자 목적으로 하면서 그럼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뭐 임대 안 되면 나중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아우 나는 여기 우리 집에서 멀어서 안 돼요. 뭐 해서 안 돼요. 그러면 네. 남들도 그렇게 생각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렇게 높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가실 때는 여차하면 내가 이거 이용할 수 있다. 내가 여기 살 수 있다. 뭐 이런 데로 투자하시면 크게 오류나는 건 없어요. 대표님은 그 주식 투자도 좀 하나요? 부동산하고 주식 전체 자산에서 밸런스를 맞춘다면은? 주식 투자는 남편이 주로 하는데 예. 그닥 성과가 좋은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최근에 예. 주식 투자가 돈이 많이 풀려서 저희 예. 별로 사실 필요하지는 않았는데 예. 뭐 대출해준다고 소상공인이 그래서 대출을 예. 받아가지고 통장에 그냥 한 달 넣어놓고 있다가 예. 그게 이제 그 소액으로 이제 한 5천 정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주식에다 넣어봤는데 국내 오늘 주식하고 해외 주식인데 아니 일단 국내 주식만 넣어봤는데 예.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고서. 수익률이 그냥 갑자기 막 네, 두 자릿수가 많이, 되고 네. 수익률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우리 대표님이 뭔가 이렇게 돈이 붙는 타임을 갖고 근데 주식은 제가 들여다볼 새가 없었고요. 예. 그 주식을 여태까지 이렇게 쭉 봐보니까 예. 저같이 바쁜 사람은 주식 투자할 새가 없는데 이걸 샀다 팔았다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들어볼 수 없는 게 나중에 2배 돼 있고 막 이런 거. 예. 제가 맨 첫 투자가 예. 그 IMF 때 삼성전자 주식을 와 너무 좋은 타이밍에. 네, 그때 4만 원에 샀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을. 네. 근데 한 달쯤 뒤에 보니까 그게 3만 얼마로 떨어져 있더라고요. 3만 7천 원이요. 그래서 네. 잘 모를 때 첫 투자해서 아니 이거 첫 투자를 이런 거를 이렇게 추천해 주셨냐고 네. 증권회사 직원분한테 막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네. 제가 그때 한 4천만 원어치 들어갔었으니까 네. 지금 그거를 갖고 있었으면 뭐 100억 넘. 네, 그냥 뭐 김기사 자대령에 뭐 이래도 될 상황이었을. 지금도 김 기사는 충분히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래서 네. 주식을 요번에도 몇 번 보니까 막 좀 좀 붙었네 팔까 했는데 그때 뭐 여러 그걸 봐서 그냥 뭐 여유 있는 대로는 그냥 팔지 말고 한번 있어보자 그랬더니 더 오히려 돈이 붙는다. 네, 계속 꽤 늘어난 것 같아요. 그 자녀 교육은 어떻게 그냥 방임형입니까? 아니면 조금 앞길을 좀 잡아주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 거의 뭐 항상 12시 막 이래가지고 애를 제가 거의 못 키우고 친정에서 주말만 데리고 왔었어요. 예. 그리고 7살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친정에서 자랐고 애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기 유학 한 1년 6개월 정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애한테는 미안함이 많죠. 근데 미안함이 많으나 나는 내가 뭐 일하느라 그런 거지 뭐 노느라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해서 그 방송 같은 데서 일하는 엄마들이 애한테 너무 미안해하는 그런 얘기 들으면은 조금 이제 화가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근데 그래서 뭐가 있냐면 애하고 사이가 매우 좋아요. 오히려 엄마들이 애하고 너무 가까우면 사이가 굉장히 나쁜 경우들도 많는데 오히려 그냥 네. 일 때문에 열심히 했더니 더 사이가 좋아졌다. 애하고 별로 만나지를 못했더니 집에서 만날 때도 어떤 땐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아들 오랜만이다. 예. 뭐 2박 3일 만이네. 뭐 그렇게 했더니 애하고 사이는 좋고요. 애는 이제 그 대학에 지금은 유학을 가 있는데 얘의 적성에 맞는 그러니까 그 애가 이제 파일럿이 되고 싶어 했어요. 파일럿이 되게끔 제가 이제 추천했어요. 얘 적성 때문에. 예. 그랬는데 그 자기 적성에 맞는 걸 찾으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다른 거 할 때보다 그럼 거기가 진짜 조종사가 되셔서 지금 이제 대학교 3학년이고요. 네, 유학이 좋다고 추천하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조종사가 되려면 내신이 1등급, 2등급 아니면 못 들어가요. 조종. 근데 외국은 이제 약간 좀 외국은 내신이 뭐 4, 5등급이어도 들어가고 심지어 뭐 7, 8등급에도 들어갈 수 있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애는 내신이 1, 2등급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갔는데
또 자기 적성에 맞으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한국에서는 제가 옆에 있으면서 공부해라 할 때도 뭐 성적이 뭐 C도 많이 났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는 거의 A 받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동기부여가 돼서. 예. 앞으로 우리 대표님 정말 이제 주식하고 갭 투자를 너무 그동안 막 시중에 많이 나왔는데, 정말 저도 생소한 사실 투자인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이게 책이 정말 잘 팔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모시고, 이 좀 실천 스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때 꼭 나와 주실 거죠, 대표님? 오늘 불러주십시오. 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